이해운의 비망록이 이제 딱 오픈이 됐어요. 오픈이 됐는데 저는 찾지는 못했어요. 저는 찾지는 못하고 그냥 이해운의 비망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신문 기사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어떤 기사에는 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수집해가지고 조각 맞추기 하듯이 그 정도로만 제가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 비망록 자체를 제가 입수하거나 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 신문 기사에 근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다 그 신문 기사나 어쨌든 근거에 기반해가지고 뭐 법이나 규정이나 그런 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물을 꾸며내는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컨대 뭐 건진법사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제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일도 없고요. 다 어딘가에서 주로 이제 신문 기사들 그런 거에서 다 그 나온 것이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이해운 비망록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신문이나 이런 것들 주로 신문 기사입니다. 뭐 이렇게 어떤 블로그나 뭐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그 적어놓은 거는 저는 그런 것들은 인용 안 하고 그냥 공식적으로 뭐 조선일보나 뭐 아니면 한겨레 신문이나 아니면 뭐 최소한 뭐 그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것들만 제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비망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비한다는 뜻이죠. 망이라고 하는 거는 잊어먹는다는 뜻이에요. 망할 망자에다가 마음심자 써가지고 록은 기록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은 저도 깜빡깜빡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그거 아직도 내가 그런 이야기 한 거 기억 안 나? 진짜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근데 왜 그거를 기억 못하냐고 막 쿠사리를 갖다가 매기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뭐 이해운처럼 IQ가 3자리도 아니고 물론 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2자리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죠. 그래가지고 노트 정리를 하는 거예요. 노트 정리를 이렇게. 왜냐하면은 적어놓지 않으면은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 눈에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옛날에 아주 그냥 뭐 암기력이 좋은 분들 이야기 딱 들어보면 한 번만 쓱 읽으면 다 외워진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한 번 쓱 책을 보면은 사진 찍히듯이 팍팍 찍힌대요. 야, 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하냐면 팔이 아파도 그냥 적는 수밖에 없어요. 적으면서 머리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어놓은 거를 봐야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거든요. 이게 비망록 아니겠습니까?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까먹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거. 이게 비망록이다. 근데 이러한 비망록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해운 후보자가 아마 손으로 수기로 쓴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렇게 타자 쳐놓고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일기장 비슷한 거겠죠. 그런데 이 비망록을 제 생각에는 천하람 의원이 입수한 것 같은데 누구한테 입수했겠습니까? 보좌진한테 입수했겠지. 근데 뭐 어쨌든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 보좌진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쓴다라고 하는 게 편하고 그다음에 야 그러면서 시킬 수 있어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쉐어될 수 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하는데 이해운의 비망록을 주로 천하람 의원이 입수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또 언론사에다가 또 일정 정도 제공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 본인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비망록 쓴 적도 없다. 그런데 그 비망록을 딱 보면요. 이거는 이해운 말고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예컨대 제가 이해운인 것처럼 빙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해운으로 빙의를 해요. 그러면서 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야만 하는 게 아니라 노트에다가 막 이해운인 것처럼 막 그 글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쓰는 거는 완전히 소설이겠죠.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쓴 적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해운의 비망록에 날짜가 나와 있어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 날짜와 딱 비교해 보면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운 후보자가 아무리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래도 이게 과연 그런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망록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또 제가 제 마음대로 지어내면 또 혼날까봐 그래서 일단은 신문에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그 언제 나오냐면 그 뭐 내용을 갖다 보면 신문에 나온 걸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 4월 9일이었어요. 2016년이 아니라 몇 년이었냐면 2014년이 맞을 겁니다. 그 전 거는 없어요. 2014년 그 비망록에 나와 있는데 2014년 10월이었어요. 2014년 10월이면은 벌써 뭐 10년부터 전 일이네요. 2014년 10월 14일. 2014년에 그 이해운 후보자는 그 아주 어려울 때였어요. 아주 어려울 때여가지고 왜냐하면 2012년에 그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잠깐만요. 2004년에 국회의원 되고 2008년에 국회의원 되고 그렇죠.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해운 후보자가 아주 서초갑에서 무지무지하게 잘 나가는 똑똑한 그러한 국회의원이었는데 2012년에 야 어떻게 서초에서 내리 3번이나 공천을 주냐 이런 견제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기가 푹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나름 그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그 겪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4년 10월 14일에 그 일기를 썼습니다. 비망록을 썼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오 하나님 제가 화를 잘 내고 부하 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드리는 것을 고치라는 말씀이다. 아마 2014년 10월 14일에 이게 무슨 요일이지? 그 찾아볼 걸. 뭐 주일날이거나 아니면 무슨 기도 모임에 갔거나 새벽 기도에 갔거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딱 듣고 이제 딱 깨달음이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화를 잘 냅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야단도 잘 치고 심지어 히스테리도 부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오 하나님 제가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세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빵을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온유함을 얻기 위해 많은 세월 기도했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일기장이 이거 쉽게 말하면 기도문이고 쉽게 말하면 일기인 거죠.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비망록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 하는 거. 그게 얼핏 들어보니까 2017년도 일이래요. 그러니까 2014년에 그때는 낮은 마음으로 국회의원도 아니고 낙선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공천도 못 받은 국회의원이라서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온유함 주시고 히스테리즘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이해운한테 부하 직원이 있었을까요? 뭐 있었을 수도 있죠. 그때 뭐 하고 있었나? 그런데 이때는 이해운은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2016년에는 다시 서초갑에서 공천받게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이해운을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에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다시 배지를 딱 다니까 또다시 그냥 뭐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야 너는 뭐 IQ가 한 자리니? 정말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막 그렇게 히스테리 부리면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세상 우리 집사람이 고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2014년에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2014년 11월 18일이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그 기도문은 10월 14일이었는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11월 18일인데 이때는 아마 비행기에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 비행기에서 어떤 글을 썼느냐? 파라구아이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와, 파라구아이면 남미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남미가요.
그 가기가 제일 어려운 그 지역이 남미 아닐까? 저는 그 생각 듭니다. 비행기 시간으로 직항은 없는 것 같고요. 뭐 대개 뭐 LA나 아틀란타나 뭐 이런 데서 그 트랜스퍼 해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뭐 뉴욕에서도 갈아탈 수 있나? 그러니까 무지하게 멀대요. 비행 시간만 20시간 그 넘게 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뭐 갈아타는 시간 약간 이렇게 뜨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30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 그러면은 뭘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코노미 못 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꼬리뼈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너 이코노미 타고 남미 갈래? 그러면은 고민 많이 할 것 같아. 무조건 마일리지 막 써서라도 저는 비즈니스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해운 후보자가 2014년 11월 18일에 파라과이로 출발했어요. 뭐 타고 갔을까요? 전 비즈니스 타고 갔을 것 같은데 왜 갔냐면은 거기서 행사가 있었어요.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GPC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GPC는 뭐의 약자냐면 글로벌 피스 컨벤션. 그러니까 세계 평화 무슨 컨벤션 이거 줄여가지고 GPC라고 했는데 이 GPC 파라과이라고 하는 행사가 파라과이에서 2014년에 언제부터 있었냐면 그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있었어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그 이해운 후보자가 그 스피커로 그 초청을 갖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해운 의원님 뭐 전직 의원이지만 의원님이라고 했겠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해운 의원님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뭐 저 파라과이에서 GPC 2014라고 하는 GPC 2014 파라과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 혹시 스피커로 참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 뭐가 있는데요? 거기에 위민스 세션 2가 있는데 거기 그 쉽게 말하면 여성 그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 리더십을 그 주제로 해가지고 뭐 한 10분 정도 그렇게 스피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초청을 받고 그러면은 그 뭐 비행기표랑 호텔비 같은 거 다 대주시나요? 그럼요. 그 다음에 참석하면 뭐라 그럴까? 이것도 줍니다. 최소한 몇백만 원 주지 않을까? 강사료도 줍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강사료, 비행기 값, 호텔비, 제일 비싼 건 뭘까?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비행기 값이 제일 비쌌을 것 같아. 저래도 만약에 이렇게 파라과이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요, 비행기하고 호텔비만 해주면 저 강사료 없어도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가보고 싶으니까. 내 돈으로는 비싸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지 이해운 후보자가 가겠습니다라고 2014년 11월 18일에 비행기를 탔어요. 아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파라과이로 딱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띵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띵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때 그 이해운 후보자한테 글로벌 피스 컨벤션의 GPC 행사에 스피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모 소장님이래. 무슨 연구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 소장님이 그 이해운 후보자랑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 소장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GPC라고 하는 거를 주최한 그 기관이 어디냐? GPF라는 거예요. GPF는 뭐냐면 글로벌 피스 펀드. 그러니까 세계 평화 펀드란 뜻이죠. 여기에 의장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문현진이라는 거예요. 띵 해가지고. 문현진이 누굽니까? 문현진은 문선명과 한학자 사이에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이에요. 문현진은 그 삼남이거든요. 그런데 그 삼남이면 세 번째 아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왜 장자냐면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그 세상을 먼저 죽었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일교회에서 문선명의 장자는 누구였느냐? 문현진이었는데 그 문현진이 했던 펀드가 GPF라고 하는 펀드고 이 GPF라고 하는 펀드에서 주최한 행사가 GPC라고 하는 세계평화 컨벤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사였던 거예요. 그게 2014년도에는 파라과이에서 열렸던 거고 거기 행사에 스피커로 이해운 의원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해운 의원은 이 GPC, GPF에 대한 실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비망록이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GPF 의장이 문현진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비망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그런데 통일교 돈으로 하는 행사에 가는 중이란 말인가. 만약에 저도 그 어떤 사람이 정혁진 변호사님이시죠? 뭐 그러면서 팬이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을 뭐 그러면서 으쓱으쓱 그런 다음에 저한테 뭐 혹시 그 파라구아이에서 무슨 GPC라고 하는 거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비행기 제 돈으로 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거기서 내주실 겁니다. 그래요? 혹시 이코노미인가요?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당근 가지. 호텔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저는 모텔 같은 데서도 잘 자는데 비행기만 비즈니스 끊어주면 저는 무조건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하면 됩니까? 뭐 그냥 스피커로서 한 10분 정도 그냥 뭐 이렇게 좀 털어주시면 됩니다. 가야죠 해가지고 딱 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근데 변호사님 사실 이거 통일교 행사입니다. 그러면요. 저는 고민은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파라구아이까지 딱 간 다음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행사인 줄 몰랐으니까 제가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게 몇 천만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 그 비용 같은 거 다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씨 모르겠다. 이왕 간 김에 파라구아이 관광이나 하고 오자. 저 같으면 그랬을 건데 이해운 후보자의 비망록에 보니까 통일교 돈으로 하는 행사에 가는 중이란 말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돌아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은 급히 파라구아이 현지로 연락해서 언론에 일체 내 이름이 나가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사에 참석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역경의 열매 막 이런 데다가 18번이나 그렇게 이제 간증 비슷한 막 이런 것들을 갖다 써서 냈는데 그런데 막상 통일교 행사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행사에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내가 역경의 열매에다가 18번이나 연재했는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서 내가 스피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들통이 나면 이거 망신이니까 대망신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언론에는 일체 내 이름이 나가지 않게끔 다 묻어달라고 조치해야지. 근데 참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 같은 거 끝까지 장관이 뭐라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거 안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묻혔을 거예요. 근데 그 알량한 건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예산처 장관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더니 이런 것들이 다 수면에 떠오르는 겁니다. 진짜로. 와, 저는 진짜 뭐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은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봐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운 후보자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저거 11월 18일에 그 비행기 타고 갔어요. 뭐 11월 19일에는 도착했겠죠. 그 다음에 이해운 후보자가 스피커로서 이 스피치를 한 거는 언제냐면 11월 20일이었어요. 주제는 여성 리더십 관련해가지고 8분 30초 동안 뭐 좋은 이야기 했겠죠. 그 다음에 저 이해운 후보자가 한국 돌아와가지고는 또 무슨 이야기 했느냐. 뭐 하나님 뭐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이 서울시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교회 가서 막 간증하고 막 그러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2014년에는 11월 달에는 저기 멀리 파라구아이까지 가가지고 통일교 행사 가가지고 여성들의 리더십은 이렇게 상대는 누구였겠습니까? 듣는 청중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통일교 신자들 아닐까? 전 뭐 영어로 했을까? 뭐 영어 잘하시겠죠. 뭐 파라구아이에 있는 뭐 교포들인가? 파라구아이에 있는 통일교 신자들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떠 있대요. 그 영상이 그 GPC 파라구아이 위민스 세션 2라고 하는 그걸로 유튜브에 영상이 딱 있는데 이해운 후보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그 여성 리더십 관련해가지고 8분 30초짜리 영상이 떠 있대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GPC 행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요? 11월 19, 20, 21일이었는데 이제 21일 날 마지막 행사였죠. 그날 밥도 뭐 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뭐 좀 전에 보니까 어제는 국회 가가지고 청문회 준비하면서 도시락 드셨다는 것 같은데 11월 21일에 점심 먹었어요. 점심을 누구랑 먹었는가? 그 문현진이랑 그 밥을 먹었대요. 문현진 씨랑 밥을 먹었는데, 근데 이해운 후보자 하면 이렇게 돈에 민감하신 분 아닙니까? 뭐 재산이 200억 당연히 넘죠. 그런데 그 뭐 이것저것 다른 거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을 갖다 했냐면 문현진하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운 귀에 쏙쏙 들어왔던 건 뭐냐면은 문현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어쨌든 그냥 모르겠으니까 문현진 씨라고 하겠습니다. 뭐 문현진 회장이라고 하나? 문현진 의장이라고 할까? 거기 GPF의 그 의장, GPF 의장이 문현진이니까 문현진 의장하고 이해운 후보자하고 무슨 이야기 했냐면 소송 이야기 했대요. 무슨 소송 이야기 했느냐? 그 이해운 의원님 제가 문 의장인데요. 제가 통일교하고 재산 반환 소송 내가 20개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겼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 돈 많다 이거야.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 부러웠을까? 저 같아도 뭐 돈만 오면 뭐 부럽지 뭐. 돈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이해운이 비망록에 뭐라고 썼냐면 통일교는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 행사에 참석했다 뭐 이런 건가? 그런데 통일교는 이단인데 문현진 의장 만나봤더니 훌륭하더라. 왜 훌륭하냐? 평화운동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문현진 씨가 보기보다 도덕성이 있네. 문현진 의장이 도덕적이라고 합니다. 뭐 이해운 후보자가 머리 좋은 이해운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믿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2014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이 됐습니다. 2016년에는 이해운 후보자가 출마했어요. 출마했는데 총선 직전에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은 국회의원도 이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배지 한번 달아보면 한 번 더 달고 싶어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저게 무슨 거수기냐 뭐 이상한 총재 뭐 말 들어야 되고 그다음 몸싸움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뭐 그 대단하게 생각하지가 않아지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배지를 한번 달아본 사람은요 진짜 그렇게 배지 한 번 더 달고 싶어 해가지고 안달이더라고요. 진짜 안달이란 표현이 맞아요. 근데 이해운은 어땠는가? 국회의원 2번이나 했었어요. 떨어졌어요. 막 그 금단 증상이 막 있는 거야. 막 그 담배 피다가 제가 담배를 폈었거든요. 제가 방위 가가지고 담배를 폈었는데 그런데 방위 가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대학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그 방위를 딱 갔었어요. 근데 저 전투방위 해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맨날 훈련하고 훈련보다 더 많이 한 게 행군이었거든요. 논두렁, 밭두렁 막 이런 데를 하염없이 막 걸었더니 속이 빵 뚫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들은 군대 가서 담배 배웠대는데 저는 군대 가서 담배를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한 다음에 제대가 아니라 소집 해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뭐 맥주 한잔 마시고 그럴 때 담배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배를 한 대를 딱 피워봤어요. 딱 한 대를 피워봤더니 와 담배가 사흘 동안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배는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이렇게 딱 참으니까 나흘째부터는 담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국회의원은 2번 딱 됐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금단 증상 같은 게 막 내가 야 나 국회의원 좀 시켜줘. 야 니네들 다 어디 가니 막 이런 느낌이 드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이해운 후보자는 내가 무조건 이번엔 국회의원 돼야 돼 라고 했던 게 언제였느냐. 2016년 4월이었어요. 근데 2016년 4월 9일에 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도빨이 세다라고 하는, 영어마다한 게 아닙니다. 기도빨이 세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해운 후보자 마음에 쏙 맞는 이야기를 갖다 한 것 같아.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해운 의원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우리 이해운 의원님 뭐 당선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기도 제목 주세요. 그 기도 제목 뭐냐면 이 사람은 꼭 당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명단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꼭 떨어져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 명단 주세요. 근데 당선 명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낙선자 명단이 뭐 몇 명이 나오냐면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당 쪽에서는 무려 9명, 민주당 쪽에서는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수 쪽에서 한나라당이었나 그때 무슨 당이었나 어쨌든 그때 꼭 낙선되어야 되겠다라고 꼭 찍어가지고 그 기도해달라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갖다가 아예 코팅을 갖다가 했대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물 묻고 그러면 뭐 번지고 뭐 이렇게 막 찢어지고 그럴까봐 아예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 소피 마루소 코팅알 갖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코팅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낙선 대상자 최경환, 서청원, 정가균, 박순자, 윤상현, 권영세, 김태흠 2명이 더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 쪽에서는 진선미, 남윤인순, 표창원. 이거는 제대로 된 기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운은 당선되고 낙선시켜달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낙선되고 나머지는 당선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2016년에 국회의원 딱 돼가지고 3선 국회의원으로 막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3선 국회의원이 당선된 2016년 지나서 2017년에 이해운한테는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16년 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촛불 시위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7년 1월에 그 이해운을 비롯해서 뭐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뭐 무슨 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 뭐 어쨌든 한나라당이라고 치고 뛰쳐나가가지고 만든 정당이 그게 어떤 정당이었습니까? 그게 바른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운 의원은 3선의 여당 국회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대를 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게 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임기가 훨씬 덜 남았을 때 탄핵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박근혜 시대는 갔고 누구의 시대가 올까? 유승민 시대가 오겠네. 유승민이 대통령 되면 나는 경제부총리 되겠네. 이런 이렇게 막 꿈에 부풀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최순실이 뻥 하고 터지더니 촛불 막 쫙 깔리더니 그러더니 뭐 이렇게 심상치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유승민 의원 모시고 나와가지고 바른정당에 딱 합류를 했는데 눈 뜨고 딱 보니까 내가 야당 국회의원이 됐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밑에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좀 있으면 민주당한테 정권 넘어가겠네. 예컨대 같은 보수 쪽의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다시 합치면 여당 의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야당 의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잘못하면 나 찍히겠네. 이런 그 두려움이 쫙 몰려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7년에 굉장히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해운 후보자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았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느냐? 그 배지가 떨어졌었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배지 다시 다른 2017년까지 사이에 이해운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런데 2016년 4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해운 당선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서울에 어떤 상가연합회에서 서울에 뭐 상가연합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에서 5천만 원을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10년 전 5천만 원이면 지금 최소한 억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5천만 원이 기부가 됐는데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 누구였느냐? 이해운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5천만 원에서
1,600만 원이 그 김 보좌관한테 그 이해운 후보의 전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한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월급 같은 명목으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월급은 사실은 그 김모 씨한테 월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김모 씨를 거쳐서 최종 저수지는 누구였다? 그게 이해운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5천만 원을 기부해가지고 그 유관순 기념사업회에 기부했어요. 거기서 1,600만 원이 월급 명목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보좌관이 1,600만 원 월급 받았으면 자기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현금 인출해가지고 이해운한테 줬다는 이야기지. 이런 혐의를 가지고 그 내사에 들어간 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여기는 센 데입니다. 일반 경찰서하고 달라요. 서울청에 지능범죄수사대 이런 데는요, 경찰의 에이스들이 간 데거든요. 뭐 경찰대 출신들이나 아니면 이 친구 경찰에서 수사 잘한다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큰 사건들 하는 데가 서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인데, 그런데 이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어떤 진술을 받았냐면 그 상가연합회 회장 5천만 원 줬다라고 하는 이 상가연합회 회장이 그 실토를 했어요. 어떻게 실토를 했냐면 사실은 이해운 후보자 총선을 돕기 위해서 5천만 원 낸 겁니다. 그 기부금 낸다고 했을 때 얼마까지 낼 수 있습니까? 5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요. 법인은 낼 수가 없어요. 상가연합회가 여긴 돈이 많은 데인가 봐요. 뭐 강남이지 서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정도는 이해운한테 내면 이해운이 당선되면 뭔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2017년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나. 쉽게 말하면 이해운 후보자는 느낌이 쌓였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면서 민주당 정권이 되고, 아니나 다를까 이게 대개 한 2017년 6, 7, 8, 9 이맘때쯤에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나를 향해서 이제 막 이렇게 조여오기 시작하네. 수사가 조여오기 시작하네.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 상가연합회 회장이 이해운 의원 총선 돕기 위해서 우리가 5천만 원 준 겁니다. 그 5천만 원에 1,600만 원 전직 보좌관한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쓴 게 아니고 그 돈이 이해운 후보자한테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경찰이 막 그 수사를 갖다가 시작을 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이 수사가 있었던 거는요. 정권 교체되기 전이었네. 왜냐하면 2017년 초부터 수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떻겠습니까? 이거 정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쥐잡듯이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해운 후보자가 이렇게 수사가 막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을 했어요. 근데 이 변호사도 어떤 그 변호사냐면 그 나름대로 검찰 출신 전관 아닐까 싶어요. 이해운 후보자가 저같이 듣보잡 변호사를 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비망록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비망록에. 2017년 비망록에 9월 19일 어떻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느냐. 변호사가 검찰에 다녀왔다. 그런데 검찰에서 내일 입건 지휘를 내릴 것 같다. 방법이 없구나. 입건 지휘가 내려지면 그때 대응 방안 강구하자. 이렇게 딱 써놓고, 그때 또 이해운 후보자의 히스테리? 이해운 후보자의 그 화가 팍 폭발한 거예요. 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를 왜 받았냐. 저 변호사 새끼, 나쁜 놈의 새끼 그러면서 변호사님이 검찰에 갔다 온 거예요. 아마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 같아요. 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 내일 입건 지휘가 내릴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입건 지휘 내리면 그때 대응 방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적으면서 막 화가 막 끌어오르는 거야. 내가 쟤한테 돈을 얼마 줬는데, 저딴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비 왜 처먹었냐? 왜 받아 처먹었냐고 변호사.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내가 정혁진이를 썼지. 정혁진이 썼어도 똑같은 이야기 했을 거 아니냐. 그놈하고 내가 다를 것 같아가지고 비싼 변호사비를 갖다가 냈더니 싸구려 변호사랑 똑같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진정하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글은 뭐냐면은
최동욱 총장께 전화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최동욱 총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 할 때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때 검찰총장 임명된 다음에 망신당해서 뭐 혼외자 운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옷 벗고 그때 그냥 숨죽이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최동욱 총장이 민주당 정권 딱 올라오면서 그때 변호사로서 아주 그냥 끝내주게 잘 나갔다는 썰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해운 후보자가 비싼 변호사 비쳐먹은 그 나쁜 변호사 놈 아주 그냥 그지 같은 놈. 근데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역시 최동욱 총장밖에 없어. 뭐 개인적으로 아시나 봐요. 최동욱 총장님한테 전화를 딱 드렸어요. 띠리릭 해가지고 최동욱 총장님 저 이해운입니다. 아, 네 어떤 일이세요? 저 사실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떤 그지 같은 변호사가 한다는 이야기가 방법이 없대네요. 총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딱 이야기를 했더니 최동욱 총장님이 아우 당근 제가 도와드려야죠 의원님. 어쨌든 뭐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최동욱 총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수임해야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대요. 쉽게 말하면 먼저 계약부터 하자. 응? 내가 뭐 검찰에 누구누구한테 뭐 전화하고 뭐 손 쓰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먼저 이거 그 계약부터 하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확 열받은 거야. 막 히스테리가 막 올라. 변호사 새끼들은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냐? 돈만 밝히는 수전노 같은 놈들. 응? 레미안 펜타스도 내가 없는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나 무주택자인데 응? 나 같은 사람 내 재산이 60억밖에 안 되는데 응? 내 벼룩의 간을 갖다가 내가 아직 200억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가? 이런 건 뭐라고 그러지? 어쨌든 지금 막 여기까지 이게 막 목에 차 왔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썼어요. 비망록에. 뭐라고 했느냐. 수임 조건 말씀 듣고 그 수임의 그 조건 계약서에다가 사인했다. 비망록에 썼어요. 근데 사인했는데 어떻게 사인했느냐. 할 수 없이 사인했다.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내가 진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진짜 저 그지 같은 변호사들한테 내가 돈을 얼마나 뜯기는 것이냐.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요. 할 수 없이란 말이 중요해요. 할 수 없이 사인했다. 수임 조건 착수금 얼마다? 7천만 원이다. 2017년 일입니다. 9년 전입니다. 착수금 7천만 원. 성공 보수는 5천. 아마 요 정도 되면 5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요 정도 되면 5천 해가지고 1억인데 제 생각에는 그 성공 보수로 1억을 줬을 거예요. 왜 줬느냐? 이 사건이 묻혔거든. 깔끔하게 묻혔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 중간에 예컨대 그 벌금형 정도 나오면은 그러면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아예 뭐 기소유예나 아예 그냥 뭐 무혐의 나오면 추가로 5천만 원. 아마 수임 계약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맞는 거지. 착수금 7천만 원. 성공보수는 착수금보다 더 큰 게 일반적이니까. 성공보수 1억. 깔끔하게 최동욱 총장님은 1억 7천만 원 버셨나? 그런데 최동욱 총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행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 로펌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수임한 거는 맞다. 7천만 원 아마 꽂혔고 1억 꽂혔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수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검찰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운의 비망록에 더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9일에 이런 일들을 다 적어놨는데 드디어 9월 20일에 그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최동욱 총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돈 줬으니까 이때부터는요. 최동욱 총장 깨가 아니에요. 채변이에요, 채변. 아유, 채변. 뭐라 그럴까. 저희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변을 갖다가 채취하는 걸 채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기분이 나빴나 봐. 9월 19일에는 최동욱 총장께 전화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9월 20일에는 아유 뭐 내 돈 뜯어가 나쁜 놈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드나 어쨌든 그냥 채변이 되는 거예요. 채변. 총장님이 채변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채변이 윤 장과 통화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채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최동욱 검찰총장이고 윤 장은 누구겠습니까?
2017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중앙지검의 검사장은 누구였는가? 윤석열이었단 이야기예요. 이 사건은 어디서 들고 있었는가? 서울지방경찰청이었고 서울지방경찰청 위에는 뭐가 있었는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한테 최변이 7천만 원 받고 전화했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윤 검사장 뭐 이렇게 뭐 잘 지내지 뭐 아니면 뭐 어제도 받나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 이해운 건이잖아. 그거 참 살살 합시다. 뭐 그 어쨌든 뭐 불쌍하잖아. 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 장과 통화를 갖다가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20일이 됐어요. 9월 21일이 됐어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9월 19일에 최동욱 변호사하고 계약하고 9월 20일에 그 최동욱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장하고 통화하고 그 다음에 9월 21일에 전화가 왔어요. 노심초사 전화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전화가 몇 시에 왔느냐? 이때는 시간까지 적어놨어요. 18시 34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때 전화한 변호사는 아마 최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동욱 변호사님의 그 사무실에 있는 다른 변호사인 것 같은데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지휘를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건 허락이 아닙니다. 수사 보강 지시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이 비망록에 나와 있어요. 9월 19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쓰던 변호사가 검찰에 들어갔는데 내일 입건 지휘 내릴 것이다. 저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저 변호사 새끼가 돈은 비싼 돈 받아 처먹어 놓고서 일도 제대로 못하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최동욱 변호사한테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 아니나 다를까 최동욱 변호사는 윤석열 검사장한테 전화했고 아니나 다를까 서울지검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쉽게 말하면 입건 못하게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검찰에서. 보강 수사해라. 이 이야기는 수사 더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해운 사건은 그 수사 더 하세요. 보강 수사하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흐지부지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벌게 해주셔서. 만약에 진짜로 상가연합회장의 말대로 이해운 후보자가 이 상가연합회 그 유관순 기념사업회와 그 전 보좌관 통해가지고 부정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까?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다가 한꺼번에 빵 터뜨린 거 아닌가?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어디 기자가 취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비망록에 자기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비망록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니까. 이 비망록이 맞냐 틀리냐 한번 검증해 볼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옥모 씨라고 한 사업가로부터 돈 빌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옥씨하고 그 옥씨가 그 이해운 후보자를 또 고소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 10월 16일에 검찰이 이제 딱 들고 있다가 서초경찰서에다가 다시 수사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지시를 갖다 내렸는데 서초경찰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17년 10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2017년은 이해운 후보자한테 아주 그냥 나이트메어야. 악몽 같은 거야. 9월 21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끝냈고 10월에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아서 20일도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10월 16일에 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에다가 이 사건을 이해운 사건을 옥모 씨 관련 이해운 사건을 송치를 했는데 근데 그 서초경찰서에서는 어떤 의견으로 송치를 했냐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그 수사를 해봤는데 옥씨하고 진짜 뇌물이나 아니면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련된 혐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속할 사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어쨌든 기소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라고 경찰서에서 그 검찰청에다가 서울중앙지검에다가 그렇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요. 10월 18일자 이번에는 10월 18일자 그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그 비망록인데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저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정변이 조언을 했대. 저보고도 사람들이 정변 그러거든요.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저같이 싸구려 변호사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싸니까 썼을까? 뭐 어쨌든 아니야. 근데 보니까 이 정변이 아주 훌륭한 분인 것 같아. 뭐라고 조언했냐면 정변이 이해운 후보자한테 이철규를 활용하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대요. 이철규를 활용하라. 근데 그 이해운 후보자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맞다. 이철규다. 이철규 의원이 이때는 초선 의원이었거든요. 나는 3선, 이철규는 초선. 근데 이철규가 그 경찰에 마당발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 이철규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최동욱 변호사나 어쨌든 뭐 누구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거는 서비스로 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9월 21일에 뭐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공보수 1억 줬겠지. 성공보수 1억 줬는데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동욱 뭐 총장님이 그렇게 뭐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내가 전화해 보죠. 뭐 그래가지고 전화도 하고 거기에다가 경찰 쪽은 이철규를 활용하라. 그래가지고 비망록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 고소로 망신 주기를 당하고 있는데 막아주십시오. 얘네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이 요셉처럼 인내하라고 하셨는데 인내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픈이 되고 있어요. 다 오픈이 되고 있고 뭐 통일교 뭐 누구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찾은 거는 여기까지이고 더 뭐가 있을까? 그거는 뭐 그 비망록이 그 풀로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김병기 녹취록도 처음엔 쪼각쪼각 나오다가 풀로 나왔으니까 거의 뭐 29분 정도. 근데 그 비망록도 뭐 그 오픈될 수도 있겠죠. 뭐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드냐면은 왜 이해운 청문회 안 하지?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뭐 그 국민의힘에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저 같은 국민들은요. 뭐를 갖다가 궁금해하냐면 도대체 이해훈 후보자가 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훈의 음성으로 이해훈의 육성으로 들어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왜 청문회를 안 합니까? 이거 뭐 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한테도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나가지고 왜 막지? 국민의힘이 이해훈 후보자 같은 동료 의원이었다고 그 뭐 이렇게 막 몰아치는 척하면서 쉴드 쳐주는 거 아닌가? 청문회 나가가지고 이상한 뭐 헛소리 같은 거 막 하고 며느리를 갖다가 뭐 약혼녀라고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원펜타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 혼혈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이런 거 할까봐 아예 그냥 뭐 그 청문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막는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